자, 87번부터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 보시면 일단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렸다고 했는데 주어진 얘가 유리함수라고 일단 바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얘를 y로 묶어주시면 x-2 그리고 얘가 dx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써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y라는 게 x-2분의 dx 더하기 k니까 주어진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이 y를 정리하시면 아 얘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주어진 요 직선을 그려서 요 두 개에 대하여 교점을 지금 PQ라고 하는데 그놈의 x좌표의 곱이 14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이때 5 p 곱하기 5q를 구하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유리함수랑 이 직선 보면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인.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그래프만을 조금 그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를 그리니까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가 따라와서 일단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교점 하나를 P, 이 교점 하나를 Q라고 잡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지금 주어진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요 유리함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 놈의 정근선의 교점이 뭐죠? 2,2. 그러면 얘는 어떤 직선의 대칭인 거예요? 기울기가 끌마 1이며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대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풀어주시면 얘가 x라는 직선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나오는데 핵심은 주어진 얘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구나라고 해서 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PQ라는 게 어떤 거의 대칭이냐? 항상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끌마일인 직선의 대칭이다라고 해서 저거부터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점, 여기 있는 한 점을 뭔지 모른다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잡는 순간 주어진 이 점의 좌표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베타, 알파가 된다는 거고, 그에 따라 첫 번째 식을 끄집어 내주시면은 두 x좌표의 곱이 14라고 나왔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14다 이런 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알파하고 베타가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주어진 요 놈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여기 위의 점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라는 이런 식도 튀어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걸 딱 볼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합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xt라고 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4는 0. 요 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구나 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아쉽게도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5p 곱하기 5q를 구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5p라는 길이랑 5q라는 길이는 당연히 대칭인 이런 상황일 거고요. 실제 내가 구하려는 답은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원점에서부터 알파, 베타까지의 거리 요걸 제곱해버리면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면 정답이고 합하고 곱을 가지고 이걸 구해주시면 끝난다라는 요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약간 정말 좀 정석적으로 푼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되고 여태까지 풀었던 풀이가 그대로 다 녹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요 여기까지? 자, 오케이 넘어가서 8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는데? 또 해요?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 O하고 A를 지나고 정근선 지나고 C하고 정근선의 교점 지나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 2배의 S1은 삼각형 PBA 이놈이 S2 삼각형 PCO 넓이랑 똑같다. 이때 10K제곱을 구해주세요. 유리함수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면 문제에서 넓이비가 나왔으면은 넓이비가 혹시 길이비로 해석이 되는지를 먼저 봐줘야 된다고 했고요. 일단 이 넓이비가 의미하는 걸 먼저 적어보면은 얘가 1이라면은 얘가 2라고 해서 넓이비가 1대1라는 걸 이런 상황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금 P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데 삼각형 PAB라는 형태를 그려주시면 이러한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고요. 삼각형 PCO라는 삼각형을 그려주면 이러한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주어진 요놈의 넓이가 지금 1대2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유리함수는 어쨌든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 직선들 또한 당연히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들 또한 당연히 이 점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여기에서 약간 합동의 형태가 먼저 꾸며낸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PAB의 넓이가 1이면 여기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의 넓이가 1이고 삼각형 POC의 넓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1이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 삼각형이 1대1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1대1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 넓이비를 길이비로 해석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었냐? 내가 이 1대1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C의 좌표를 열심히 찾았고 P의 좌표를 열심히 찾아서 C의 좌표를 찾고 P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1대1이라는 걸 활용해서 요거의 중점이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분 CP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저 유리함수 위에 있다. 중점이 유리함수 위에 있다라는 이러한 형태를 활용하여 C하고 P를 열심히 찾아준 다음에 중점 찾아주시고 그거를 유리함수에 대입해서 K를 구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P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 L이 있대요. 네. 이제 이걸 열심히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1,K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잡아주시고 그리고 1,P를 지납니다. 1,K를 지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일단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린 후에 주어진 예를 가지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다는 거죠. 써주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가 마이너스 m 더하기 k 주어진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따라가고요. 주어진 루트 양쪽에 곱해버리고 제곱까지 해주면 제곱합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k 더하기 k제곱이라는 놈이 m제곱 더하기 1이 나와서 지워지고요. 이 mk라는 애가 k제곱 마이너스 1이다. 결론 기울기라는 놈을 이렇게 K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 직선이라는 놈의 기울기를 우리가 열심히 구했다. L의 기울기를 구했다. 자, 그러면 저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요 M 자리 대신에 그냥 얘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는 사실 P의 좌표는 나와 있으니까 C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C의 좌표는 이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 그래서 여기서 X절편이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X절편 빠르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X절편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1 없애주고 마이너스 n분의 k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1 없애주고 1 더하기 마이너스 n분의 k 할지 y가 0이 나온다 이렇게.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C라는 좌표는 1-m분의 K. 근데 M이라는 애가 요놈이니까 M분의 K. C의 좌표 찾았으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 P의 좌표도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의 중점이 요함수 위에 있다. D만 해주면 K 값이 나와서 끝나는 요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계산이 빨라야 된다. 계산이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엑셀 한 번에 구하는 거 저거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계산은 이번 했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넘어가서 9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정수 K에 대하여 fx랑 gx의 교점에 있어요. 교점의 x좌표 중 양수인 점의 개수 이름을 HK라 하자. 이때 HK 더하기 HK 더하기 1 더하기 HK 더하기 2는 4를 만족시키는 정수 K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F하고 G라는 놈에 대해서 교점의 X좌표 중 양수인 점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그 좌표를 정확하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개수만을 찾으라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프로 그냥 열심히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상우야, 오자마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교점은 연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fx랑 gx랑 같다라는 이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k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주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다 그리기보다는 그래프를 하나를 조금 이동시켜가지고 그래프를 보다 편하게 그릴 수 있다면 이동시키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항상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k 값에 따라서 왼쪽도 변하고 오른쪽도 변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는 이 k를 그냥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넘겼을까요? 그러면 이 오른쪽 그래프는 그냥 한번 완벽한 그래프가 나와버리고 k 값에 따라서 왼쪽만 변한다는 게 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넘기는 게 좋다라는 일단 풀이가 먼저예요. 여기까지 되시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 그릴 수 있는 거를 먼저 그리는 게 좋으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얘는 점근선이 x는 1 이렇게 따라와서요. 그래프 그려주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절편 찍겠습니다. 0 대입하면은 0,-1을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잡혀있는 게 오른쪽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제 왼쪽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점근선이라는 애가 일단 x는 0이라는 점근선은 고정입니다. 따라오실까요? 근데 이 k 값에 따라서 k가 양수면 점근선이 위에 있고 k가 0이면 점근선이 x축에 걸쳐있고 k가 음수면 점근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형태를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쉬운 k가 0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가 0이라면 점근선이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그래프 그린다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k가 0일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따라올 거고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 아,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수인 교점이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HK라는 놈은 한 개구나.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자, 두 번째. K가 양수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양수면 Y는 2K라는 애가 점근선인데 점근선 자체가 Y는 2K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잠깐 다시 지워버리고
자, 정근선이 y는 2k인 그래프를 여기부터 그리면 일단 맞죠?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양수인 교점이 됐으니까 사실 저기는 제대로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여기 그리면 어떻게 따라오는 거죠? 여기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가 있는데 정근선이니까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대세가 무슨 말인지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K가 양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세 번째 K가 음수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음수면 이번에는 이 연두색으로 조금 진하게 그릴게요. K가 음수면 정근선의 형태가 이렇게 Y는 2K가 따라오는 거고요. 그에 따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교점, 양수인 교점은 한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HK는 1이다라고 하여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왜요? 울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아, 왜 아니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HK라는 놈이 결과적으로 0이면 1이 나오고 0보다 작아도 1이 나오네요. 그 말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0보다 크면은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HK를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수 K를 구하라. 그래서 저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간단히 실전 테스트에서 푸는 거 조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많이 푸냐 수직선을 그린다. 그래서 이 HK라는 놈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0 찍어주고 이때는 한 개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0보다 클 때는 몇 개인 거예요? 0보다 클 때는 2개가 나온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 K 찍고 거기다가 1 더한 거 찍고 1 더한 거 찍어서 4개가 돼야 된다. K가 정수니까 정수를 여기 왼쪽부터 천천히 한번 찍어주시면 이러한 정수들이 찍힐 텐데 가능한 K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만약 마이너스 3이면 요거랑 요거인 거죠. 하나의 정수에서부터 1 더하고 1 더한 거니까. 그러면 요 3개를 더해버리면 개수가 3개가 나오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K가 마이너스면 3개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됩니다. 한 개 한 개 두 개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면 한 개 한 개 두 개가 나오니까 0이면 한 개, 두 개, 두 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을 찾을 수 있으면 대입을 찾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범위가 복잡할수록 이렇게만 했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려놓으면 좀 잘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94, 95, 96 좋습니다. 97까지. 자, 칠게요. 선생님 너무 서럽게 오는데요. 왜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문제고 있으시죠? 요놈을 X축으로 웬만큼 성인이 치킨 그래프를 Y는 GX가 줍니다. 자, 이때 fx, gx가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는 b, g는 a. 서로 다른 a, b가 존재한다라고 나왔고요. 자, 그다음 나수번을 보면은 이렇게 요놈의 정의된 fx-gx분의 1이라는 요놈의
경우에 최대값이 24분의 5다. 그에 따라 G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fx의 그래프를 n만큼 평이로운 그래프를 gx라고 하겠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원래는 점근선이 0이고 점근선이 5가 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k가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원래 fx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gx는 요 놈을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얘를 n만큼 평이동하면 그래프의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이 점근선만을 이동시킨 요 놈을 y는 gx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식으로까지 세운다면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까지 써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이 가족권에다가 별표 한 3개 정도만 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해석. 자, 이제 이 가족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조금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나눌 텐데, 자, 보겠습니다. GA가 B고 GB가 A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Y는 GX라는 애가 있는데 주어진 얘가 A, B랑 B, A를 모두 지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두 점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Yx라는 놈의 대칭인 두 점에 대해서 여기에 한 점을 지나면서 대칭인 이러한 점들까지 지나게끔 GX를 설정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유리마 정신 차려라. Y는 GX라는 걸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합시다. Y는 X라는 거. 자, 그러면 A, B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에 내가 A, B를 잡아버리면 그거하고 Y는 X의 그대로 대칭인 이러한 점을 똑같이 G가 지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직선이 사실 어떤 직선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어야 대칭인 저러한 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오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주어진 얘가 조금만 더 과장되게 생각을 하면은 유리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A, B를 찍고 YX에서 대칭점을 찍어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정말 과장되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A, B가 여기 있으면 대칭점 여기 있을 거고 A, B가 여기 있으면 대칭점 여기 있을 건데 지난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점 지나면 이렇게 완벽히 대칭이 된다 이 유리함수 저희가 딱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려보면 당연하다 이 얘기 있어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주어진 요놈에 대해서 yx라는 직선이 이렇게 yx가 존재해야 하니 이 점근선의 교점이 yx 위의 점이어서 여기에 n, 5가 있으니까 m은 5구나라는 걸 먼저 찾아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m은 일단 5다 참여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m을 5라고 찾은 후에는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자, m을 5라고 찾은 후에는 이제 그 아래 이제 가족권에 이미 다 활용을 한 거고요. 아래를 보니까 m이 5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갖다 쓰면 될 것 같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푸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x가 0과 5 사이에 대하여 fx가 의미하는 건 x분의 k 더하기 5 마이너스 gx가 의미하는 건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애가 gx였습니다.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근데 x는 0과 5 사이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 지워지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지금 분모의 분수가 있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 분자에 저 분수 없애주는 걸 곱해야겠죠. 뭐 곱해야 돼요? x하고 x-도 둘 다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분모 분자에 x-으로 곱해주시면 분모는 k의 x-로 따라올 것이고 분자는 k의 x가 따라올 것이고
24에는 여기에 있는 요놈에는 x에 x-5라는 이런 형태가 따라오고 있네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정리합니다. 정리를 하더니 kx, kx 날라가요.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5k 따라오고요. 분자가 x에 x-5가 따라오는데 요놈의 최대값이 24분의 5입니다라는 이런 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최고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5k분의 1이면서 이렇게 생긴 2차원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최대 최소 항상 그래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놈의 부호를 보니까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위로 블록인 요런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최대값은 당연히 대칭 축인 2분의 5일 때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2분의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k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했는데 주어진 얘가 24분의 5가 나왔습니다라는 이거를 풀어주시면 이제 k값이 나오고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5 날려버리고 5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k는 6 이 정답이고요. k가 6이니까 주어진 얘가 x-5분의 6 더하기 5라는 상황에 대해서 9를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k가 어디죠? 아, k가 6이에요? 네, 6이니까. 자, 9를 대입하니까 4분의 6 더하기 5 답은 2분의 13 이름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깔끔하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계속 대칭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냥 대칭기권이라고 해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자, 얘가 9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9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쉬어도 될까요? 저번에 해보니까 칠판이 좀 좁게 느껴져가지고 다 쓰니까 좀 괜찮은데? 훨씬 쾌적한 느낌이다. 선생님도 맨날 똑같은 칠판을 쓰면은 이게 적응해가지고 맨날 하겠는데 이제 그 다른 학원에서 이번에 배정받은 강의실이 칠판이 엄청 길어요. 이거 한 2배 정도 되나? 엄청 길거든요. 약간 제 마음대로 막 써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들려고 여기서 갑자기 저러다 판서하려고 보니까 이게 약간 막 쓰니까 저거 너무 좁더라고요. 밀려가지고 교실을 좀 작게 쓴다든지 교점을 A, B라고 하겠어요. 이 교점이 1사분면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 A, B, C가 90도다. 그리고 C가 성분 AC가 1을 통과한다. K 제곱을 구한 K는 2를 같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려놓으시면은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니까 대칭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잡아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 잡아서 여기가 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ABC라는 걸 그렸는데 걔가 지금 90도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각 ABC가 90도가 되는데 그 C가 여기 위에 있으려면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90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지 않았나요? 직사각형? 맞아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거 완벽하게 대칭 인정. 좀 빨리 쳐줄 수 있겠죠. 끝인 것 같은데? 할 게 있나? 자, 여기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인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여기 AC 연결해 보면은 얘는 이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로 지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여기가 이루토인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편하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좌표 설정할게요. 자, 정글선이 규정을 왜 지나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서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이런 상황으로 보이셔야 돼서요. 요거랑 요거 하면은 여기 당연히 대칭이니까 저기 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형태를 그리라는 문제가 아마 다른 문제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랑 사실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직사각형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면 주어진 얘는 이 직선, 즉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 알파가 될 거고 주어진 C라는 놈은 이 정근선 원점에 대한 대칭인 상황일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는 이런 상황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요놈이 루트 5가 나오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2루트 5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라는 애가 저기 위의 점이니까 베타는 알파분의 2다. 즉 알파 베타는 2라는 식이 끄집어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뭐 K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 제곱이 나왔고 곱이 나왔으니까 합을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9. 그러니까 이거는 3이구나 나와서 합이 3이고 곱이 2니까 2차 방정식 세워주시면 합이 3이고 곱이 2구나. 한근이 1이고 한근이 2구나. 그래서 1,2, 2,1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K라는 놈은 주어진 요걸 여기다가 대입,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니까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K는 3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9. 이게 그냥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 정확하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 대칭 항상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95번까지 했고요. 96번 가겠습니다. 96번. x가 1대1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유리마 이거 무슨 역? 정의역. 예진아 이거 무슨 역? 시야. 공역. 얘들아 이거 항상 공역입니다. 문제에서 치역을 주는 경우는 치역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요. 저건 공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에 공역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1대1 대응이라고 나오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며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문제에 공역이 나와 있으니까 치역을 구해서 걔랑 공역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게 공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합니까? 자, 그래서 일단 공역은 0보다 크다라는 게 공역이니까 치역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치역을 구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린다. 그게 정답이고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는 1을 정전선으로 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면은 그래프 이렇게 따라오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3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3,3분의 4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4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요 아래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 그래프 보시면 저 그래프는 정근선이 x는 a고 정근선이 y는 b입니다.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3보다 큰 데를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3보다 큰 데. 그럼 3이라는 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내가 3을 여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치역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는 다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옵니까? 근데 치역이 어때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여기 위치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3이라는 게 정근선이어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3이라는 게 정근선이니까 여기다 큰 데를 그리면 이거 다 되니까 저 마이너스 다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3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3,3을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찍혀서 그래프가 여기 심지어 구멍까지 뚫려 있으며 이런 식의 그래프를 잡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치역을 고려하면 그러하다 이렇게 돼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얘랑 얘를 합체합니다. 합체하는데 1대1 함수면서 치역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치역이 0보다 크다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얘는 3분의 4에서 이미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치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오세요. 결론.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래프가 3,0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3,0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러면 정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1대1 함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로선 그림의 교점이 2개니까. 그리고 심지어 치역이 끊기면 안 됩니다. 결론. 정근선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정근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야지 치역, 가로선이 그래도 교점이 계속 하나면서 치역도 끊겨있지 않은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결론. 주어진 요놈의 값은 0이고 주어진 요놈의 정근선이 뭐여야 된다? 3분의 4여야 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 3을 대입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b가 0이 나와야 하며, 두 번째 요놈의 정근선 y에 대한 정근선이 3분의 4여야 된다. 풀어주시면 a하고 b가 나와서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맞추신 분? 네. 얘들아 이 정도는 사실 할만 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왔다 갔다 위치시켜가지고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를 무조건 시험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정도 아니면. 자, 넘어가서 97번. 진짜 이거 누구예요? 자, 써세요. 이거 고증이 있는데. 아, 정말. 제 2단계 있는데. 진짜 누굽니까? 빨리 지금 얘기하면 안 보낼게요. 유령이 있나요? 좀 87번에 97번으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87이라고 했어. 그니까. 이게 97번 안 해도 돼요? 아니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태연이 97번 맞았어요? 네? 저 고생이의 기운 좀. 해서 맞았어요? 아 틀렸나 보네요. 네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수업 때 눈치를 많이 주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정도 눈치는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문제를 막 해요. 아니 이거 프린트를 아니, 제가 하는 아니.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됩니다. 주어진 함수가 y축 대칭이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저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6이고 점근선이 y는 b고 그에 따라 뭐 a가 양수면 이렇게 따라오는 그래프일 거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따라오는 그래프일 겁니다. 선생님은 양수일 때만 할게요. 음수일 때도 똑같이 해보시면 똑같으니까 양수일 때만 한번 해보면 자, 근데 주어진 얘는 fx지 내가 그리려는 그래프는 요 놈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fx를 일단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a, y축 얼마만큼? 2분의 a. 그래서 주어진 요 놈에 대해서 점근선을 마이너스 a만큼 당겨주고 점근선을 2분의 b만큼 당겨주는 요게 일단 저 안에 있는 함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분의 b 뭐야? 정말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질문할 만했대요. 아, 지금. 자,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얘를 접어 올렸다는 얘기. 어디를 기점으로? x축을 기점으로 해서 x축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x축이 똑같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점근선에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여기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세 가지라고요. 점근선, 점근선보다 위, 점근선보다 아래. 그걸 기점으로 접어 올렸는데 걔가 y축에 대해 대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근선을 x축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상태로 접어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갈 거고 요것도 접어버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갈 건데 얘가 어떤 y축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대칭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접었을 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x축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딱 점근선에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얘를 접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y축이 어디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가 딱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x축일 수밖에 없고 얘가 y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 빠르게 쳐내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x축 찾기입니다. x축 찾기. 왜?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는 문제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97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딱 세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가겠습니다. 100번 줄게요. 아, 너무 행복해. 얘들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아요. 물론 좀 있긴 하겠죠. 30번 문제니까. 학교에서 그냥 네, 일단 가져가세요. 신입생인 줄. 자,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학교에서 킬러면 내기 너무 좋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딱.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좀 반복해서 많이 풀릴 생각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A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요. fx라는 함수를 보시면 얘는요. x-1분의 1-a 더하기 2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bx의 x-a 더하기 1가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주권을 보시면 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fx는 f-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나를 보면 fx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주어진 얘가 2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먼저 물어볼까요? 맞춘 사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제일 우선은 이 그래프를 먼저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태까지 그리던 거랑.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1 따라오고요. 점근선이 y는 2 따라오고요. 그에 따라 주어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는데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 따라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얘를 a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a라는 건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a를 대입해서 좌표를 찍어주시면 a를 대입하면은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1이라는 점이 찍혀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거 물어볼까요? 자 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요? 갑자기 떠올려보세요. 보세요. 얘는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이차함수 잡아주시고 y는 3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y는 1을 그리고 0하고 a를 대입하면 0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안 났으면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저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 함은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고 b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래프를 모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양수라면은 이 그래프는 0하고 a를 대입해서 1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0하고 a를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여기를 y는 1 잡아주고 근데 0하고 a가 이렇게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0하고 a에 대해서 이렇게 a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0하고 a에 대해서 이렇게 a하고 0이 똑같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그래프를 모두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정확한 풀이는. 자 근데 어느 게 정답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유추 한번 해보면 내가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a보다 큰 데만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a보다 큰 데 그리니까. 그럼 몇 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무조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귀찮아 보이는 거 몇 번인데요? 2번이요. 무조건 2번이에요. 시험 때도 무조건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실제 요거하고 요거는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순점을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모순 나온다. 왜 모순이 나오냐면은 주어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여기가 a, 1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얘랑 합쳐서 그리는 거니까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합치면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fx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2가 되는 게 지금 뭐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값 fx가 2가 된다는 얘기는 fx가 뿔마 2가 되는 놈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읽히는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 fx가 2가 되는 거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얘가 y는 2니까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모순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 그래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b가 0인 거 한번 볼게요. b가 0이면 주어진 얘는 애초에 상수함수인데 실제 시험 때는 상수함수 그냥 배제해주시고요. 당연히 그냥 바로 이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수함수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상수함수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면 상수함수면 b가 0이니까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주면 이렇게 y는 1이 나오잖아요. 그럼 fx가 뿔마이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모순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당연히 탈락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만 정신 차려라. 자 이게 당연히 정답이 될 텐데 주어진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옮겨보시면 주어진 얘가 여기하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근데 fx가 뿔마이가 되는 게 몇 개가 된다고요? 두 개. 근데 이미 2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꼭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정답 하나 찾아내면 됩니다. 정답 하나 찾아내면 돼요. 자 어떤 형태여야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주어진 놈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나조건이 만족한다는 거죠. 가조건을 원래 먼저 해석해야 되는데 나조건을 그냥 어떠다 보니까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주어진 얘를 정답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y는 1이라는 애가 있어서 여기가 지금 0,1 이렇게 찍혀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 가조건 볼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이것보다 왼쪽인 그래프에 대해서 fx가 f-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얘기한 건 이 fx는 이 범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언제예요? 꼭지점일 때죠? 꼭지점에 x값표가 뭐라고 준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채워넣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요거를 정답으로 해서 한번 답을 내본다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b인 상황이었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얘가 어떤 점을 지나냐면 0,1이라는 점을 지나죠. 또는 여기 a는 바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a는 뭐인 겁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요거 더하면 1분의 2배 따라오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바로 나온 거고요. 그에 따라 이 b는 주어진 얘가 0,1을 지난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4b 마이너스 2가 1이니까 b라는 놈이 4분의 3이 나와서 일단 a, b 하나 찾았는데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찾은 겁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문제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 5분 정도 될 테니까 직접 해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b가 양수인 경우랑 b가 음수인 경우는 이미 다 처리를 했고요. b가 음수인 경우 한번 보면은 b가 음수면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프 형태가 세 가지의 그래프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아니라 y들이 a하고 0을 대입하면은 1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a하고 0의 위치에 대해서 a가 여기 0, 0이 a, 0하고 a가 똑같다라고 사실은 세 개의 그래프를 모두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a보다 큰 데를 그리래요. 그럼 여기서 a보다 큰 데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여기서 a보다 큰 데 그리면 이런 그래프 나올 거고, 이런 그래프 나올 거니까 시험은 당연히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어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합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따라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fx가 뿔마이가 되는 게 몇 개야 되는 거예요? 2개 해야 되는데 얘는 애초에 2라는 건 없고 저기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만 존재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이것도 모순이고 이것도 모순일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하고 합쳐서 그려주면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뿔마이가 되는 게 몇 개여야 된다고요? 2개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미 여기에 마이너스 2건 하나 있겠죠. 그럼 플러스 2가 하나여야 되니까 그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지점이 y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얘가 여기 정도에 딱 맞닿는 상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조건을 생각해 주시면 나조건에 대해서 여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지금 여기가 a,1이면 여기가 0,1인 이런 상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조건 가겠습니다. 자, 가조건은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즉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제일 아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말이 되지만 마이너스 2하고 여기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 말은 이 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최소는 a가 2일 때다. 최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이미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놈의 좌표를 준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이 대칭축은 뭐가 따라오고? 마이너스 1이 따라올 것이고, 그에 따라 아까랑 똑같이 다시 참수를 잡아주면 최고차항이 b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니까 이런 함수구나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주어진 얘가 무슨 점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대입해 주시면 A는 좀 전에 구했다시피 A는 마이너스 2였고요. 0,1을 지나니까 대입해 주니까 B 더하기 2는 1이 나와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A,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답은 벡터. 저거를 다 어떻게 하죠? 다 더해버리고 마이너스 40을 곱하래요. 자, 이거 다 더해버리시면요. 마이너스 7 더하기 4분의 3인데 거기다가 40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80에다가 30 더하니까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40을 곱하나? 네, 그렇게요. 그러면 정답은 280에 30 빼니까 250 이런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해보시고. 자, 이렇게 100번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딱 한 문제 108번까지가 어렵고 109번은 없는 것 같으니까 10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표는 3개짜리입니다. 대신에 내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실전 테스트에도 뭐 간혹 계속 들어가 있을 건데 8번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변형시킨 문제들이 이제 기출에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게요. fx는 x-a분의 bx a는 어디 갔다? gx는 fx x 플러스 2a 더하기 a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근데 이때 이제 아래 여기서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 집중해주세요. y는 gx랑 y는 t를 그려서 요놈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겠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요겁니다. 요거랑 a 곱하기 b 곱하기 g 마이너스 q를 봐라. 자, 일단 해석은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HT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HT가 의미하는 건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요걸 해석하면은 y는 gx랑 y는 t를 그렸는데 그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t를 모아놓은 게 저 왼쪽 함수 집합이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오른쪽은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이랑 요걸 합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둘이 같다는 얘기는 실제 y는 gx랑 y는 t를 그렸는데 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이랑 요 범위일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해석으로 빠르게 읽혀야 된다는 겁니다. 둘이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y는 gx랑 y는 t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이 t가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빠르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gx를 그리고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도록 gx의 그래프를 설정하겠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x를 열심히 그려보자고요. 자, 근데 gx는 fx를 그리래요. x가 a보다 작을 때. 그래서 fx 먼저 그릴게요. 자, fx 그려주면은 점근선이 x는 a고 점근선이 y는 b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걸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은 주어진 요놈의 원함수라 하면은 y는 x분의 ab가 되는데 저 a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미 a는 양수래요. 그러면 b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쪼개주셔야 됩니다. b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b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쪼개줘야 되는데 gx라는 놈은 주어진 얘를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라고 했으니까 gx는 x가 a보다 작은 거니까 요렇게 따라오거나 요렇게 따라오는 두 가지의 그래프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정답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정답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일단 gx에 대해서 x가 a보다 작을 때를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이해되니까? 자, 그 다음 이 그래프 그려나가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fx를 어떻게 한 거죠? x축으로 한 것은 마이너스 2a만큼. 그래서 주어진 이 그래프에 대해서 똑같이 점근선만을 요 점근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a 잡아주셔야 되고요. 점근선 y는 b가 있었는데 걔를 y축으로 a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더하기 a 잡아주셔서 똑같이 b가 양수였다면 이러한 그래프를 쓸 것이다. b가 음수였다면 이러한 그래프를 쓸 것이다. 잡아주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근데 요 놈을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려야 돼요. a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자, 그럼 여기서 a의 위치가 어딘지 봐야 되는데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무슨 수인? 음수란 얘기죠. 그럼 a는 얘보다 오른쪽에 찍어줘야겠네요. 그래서 a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면 여기를 a를 어디다 대입한 거? 여기다 대입한 수를 딱 써줘야 되는 거죠. f3a 더하기 a를 어떻게 하는 거죠? f 따라가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똑같이 a가 여기 어딘가 있다면 여기를 a, f3a 더하기 a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파란색 그래프에 대해선 얘랑 뭘 합쳐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니까 얘를 합쳐야 되는 겁니다. 1번은 이렇게 1번이 이러한 세트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2번은 흰색 그래프니까 이 b가 양수인 거 2번은 얘랑 얘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합체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걸 이런 범위가 나오게끔 생각할 수 있냐, 또는 그게 안 된다면 2번을 합체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게 이런 범위가 나오게끔 생각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안 된다. 이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2번이 왜 안 되냐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t에 대해서 t가 k보다 크거나 했을 때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 계속 위쪽으로는 무조건 교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어떤 k가 있으면 k보다 클 때는 무조건 교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저 위쪽으로는 계속 뚫고 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야 교점이 하나라는 이런 게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번하고 저 2번을 합쳐봤자 저 천장까지 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러한 범위 때문에 2번은 불가능하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저런 범위 때문에 천장을 뚫고 가는 이런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제껴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답은 몇 번밖에 안 되고 1번밖에 안 되고 이제 1번의 형태만을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 지워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지우고 1번의 형태만을 다시 집중해서 보죠. 얘랑요 얘를 합쳐야 돼요. 근데 교점이 하나가 되는 애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랑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에 대해서 교점이 하나가 존재를 하게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옮겨보면은 내가 얘를 이 점근선이 A거든요. 여러분들 이 점을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맞죠? 자, 내가 이 그래프를요 이렇게 한번 이동시켰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는 교점이 하나인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그리고 여기도 교점이 하나인 애가 계속 나오죠. 따라오세요. 답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왜 없죠? 왜 없지? 왜 있지? 왜 없지? 없다면 무슨 점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여기도 이 점근선 B 더하기 A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점근선 B 더하기 A는 무조건 얘보다는 조금 위에 있겠죠.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A를 여기다 찍으면 여기의 점근선은 얘보다 조금 위로 가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잡혀야 돼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교점이 하나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서부터 교점이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교점이 하나죠. 언제까지 교점이 하나예요? 여기까지 교점 하나죠. 왜? 쟤는 안 만나니까. 근데 그 위에는 교점 몇 개예요? 2개죠. 또 어디부터 하나예요? 이 점근선부터 하나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다 크거나 같다. 뭐 바로 정답이 나왔네. 이게 좀 쉬운 문제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아래에 잡지 않고 약간 여기에 잡는 습관이 있잖아요, 사실. 약간 점근선의 교점이면 정답이면 좋겠다라고 여기 많이 잡지 않나요? 아닌 말고요. 자, 이 점근선의 교점을 한번 잡아서 얘기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교점이 하나인 키를 얘기하면은 딱 이거 하나. 키가 딱 요거일 때. 그리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신이 좋아하냐면 요 범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정말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내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다시 정답은 주어진 이런 그래프가 정답이다라는 거고요. 실제 교점이 하나인 걸 써보면은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교점이 하나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요놈의 y-값을 살펴보면 요놈의 y-값은 뭐예요? 얘인 거죠? 자,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9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y는 8이 되는 거죠. 근데 주어진 마이너스 8. 근데 주어진 얘가 이 y에 대한 정면선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식 f 3a 더하기 a가 마이너스 9고 두 번째 b는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교점 하나의 어디 나온다고요?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교점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얘가 b 더하기 a죠? 근데 그 b 더하기 a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자 3개, 식 3개니까 이거 연립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 풀 게 없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냥 너무나도 다 그릴 수 있게 줬기 때문에 못 풀 게 없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게끔 주면 사실 그게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건데 얘는 그래프를 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심지어 나눌 것도 없으니까 이걸로 천천히 처리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연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게요. 오늘 시험 봐요. 시험 봐야죠. 실전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테스트하고 쉬었다가 시험 봐야 아니면 바로 시험 봐요. 바로 시험 봐야죠. 싫어요? 네. 왜요? 테스트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실전 테스트 말하는 건가요? 그거 지금부터 할까요? 또 질문 받으면 이제 심심하잖아요. 저만 수업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해야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딱 좋아요? 네.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1,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7, 여기가 2예요. 1,1을 P1, P1,1을 X축으로 A만큼 평행공시킨 점 Q, Y축으로 B만큼 평행공시킨 점을 R. 잘못 적었구나. 얘가 R, 얘가 P.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OQR의 넓이가 4다. 이때 A, B를 좌표표면에 나타내주세요. 자, A, B의 자취를 구해달라는 얘기고 그냥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서 그래프 그려주세요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다음은 우리는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다는 거고 이 문제를 보면은
넓이가 4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충분히 줬으니까 저것만 표현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넓이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OQR 넓이 뭐야? 신발끈 공식이 제일 편하겠죠 여러분들? Q라는 좌표는 1 더하기 A, 2 R이라는 좌표는 A, 2 더하기 B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씁니다. 이놈의 넓이가 4다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갖다 써주면 여기는 2분의 나눌게요. 2만 나오고요. 반대로 해서 빼기로 갖다 쓰면은 1 더하기 A에 2 더하기 B 이놈의 절대값을 씌운 애가 8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벗길 생각인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주어진 얘는 당연히 2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 벗고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A, B에 대한 관계식 찾을 때 얘가 X고 얘가 Y니까 Y는 으로 정리하겠죠. 즉 B는 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B는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얘를 B로 정리할 거니까 양쪽을 A 더하기 1로 나누고 B를 2를 넘기니까 B는 이렇게 생긴 무슨 함수?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이 유리함수를 그려주면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자취의 방정식의 반응 문제, 유형 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또 이어서 바로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신 좀 차리고 오세요.